3월 22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내에서 있을 때는 괜찮지만 밖에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동안 밖에 길거리에 운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경마는 전반부 경주 편성은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5등급에 6등급의 마필들, 능력 마필들이 다들 올라가 버렸어요. 승급했고, 지금에 있는 마필들은 완전히 지금 뭐 하위급의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달 되면 지금 4월달, 5월달 되면 지금 이세만 경주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혁 기수가 이번 주 기승 예정이었는데 발뒤꿈치 부상으로 이번 주에 기승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기수 변경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이혁 기수가 기승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요일날 대상 경주는 이혁 기수에서 장추열 기수로 기수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금요일날 오전에 지금 조교사협회장 회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서범덕 조교사가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브리핑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월 4주차 경마 주간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제가 따박따박 이번 주는 완벽하게 한번 적중을 만들어 버렸고 준비를 잘한 만큼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마리 출전한 경주 편성인데요. 9번마 누리질주가 일단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부지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행으로 전개 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5번마 세명고스트는 이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성적이 나오지 않자 장구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제갈에 무는 게 약간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계란형 큰 고리 계절도 신청했고 눈감면을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지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뛰지 않았던 이유를 조금 더 조윤서 조교사께서는 장구의 변화 쪽에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2번마 금계포란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조교육 강좌를 한 번 더 강하게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에서 6등급 파라디소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 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기본적인 자세도 일단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혈통적으로 기대치 따지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로 될 수 있는 마필이고 판단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요거를 이제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범현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박태종 기수가 연일 뭐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발주 연습도 했고 병합 조교도 하고 모든 걸 좀 많이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기대치도 있고 안쪽 게이트고 또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선두권에 바짝 따라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에 이제 모래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2번마 금계포란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탄성의 반성,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추임력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탄성의 반성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진짜 요리조리 잘 피했어요. 진짜 게이트가 12번 게이트라 그래서인지 외곽에서 이제 요리조리 이렇게 4코너까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잘 피했어요. 진짜 뭐 임다민 기수가 와 이렇게 잘 피해서 탈 수 있을까 정도로 정말 잘 타줬던 마필이고요. 9번마 나이스 보스를 저는 그래도 충막감으로 생각합니다. 탄성이 봉석은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걸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모래를 완벽하게 뭐 적응했다면 5번만 탄성의 반석을 놓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진짜 임다빈 기수가 모래를 정말 잘 피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쪽 게이트잖아요. 9번만 나이스 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번 게이트 조재로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수가 바뀌었죠. 마이야 기수로. 이건 뭐냐? 마이야 기수로 개치는 건 뭐냐면 선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최근 이번 주에 출마 투표 후 마이어 기술을 기승시키는 마필들을 보면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다들 마이어 기술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기술보다 0.7초, 한 1초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지난번에 나이스보스의 기승자가 누구였습니까? 조제루 기수였습니다. 조제루 기수의 기승의 스타트 능력이면 마이어 기술은 무조건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인데 이번에 이제 9번 게이트 좀 내려왔잖아요. 14주의 공백이 있는데 마필 자체가 워낙에 롱다리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요. 빠른 마필 안쪽에 뭐 찾아봤더니 3번막 글로벌 컴퓨팅 이 마필 뿐이 없어요. 근데 이 마필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9번마 나이스 포스 기본적인 순발력을 앞서는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캄빙 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이용호 기수가 좀 출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병기 조교사의 마방의 마필입니다. 문병기 조교사의 마방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모래를 좀 정통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3코너까지는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3코너 이후부터 4코너까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줬다는 거죠. 이번에 병합적으로도 했고요. 마필의 컨디션도 있고요. 지금 이 9번만 나이스 포스라고 표현하고 지금 같이 병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말이 괜찮아요. 요 정도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돼요. 직전 경기에 아예 지금 꿈틀대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해결할 수 있다. 문병기 조교사가 두 마필 다 강공을 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9번, 1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뒀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카라케이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약간 스타트와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마필이죠. 중속에서 좀 잘 대처하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만 중속이 약간 부족한 게 약간의 단점이고요. 근데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경주 편성이고 컨디션도 좀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이고요. 9번마 트레이비트는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곽 게이트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한타를 좀 더 필요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마무리 조교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기가 단단한 6번마 히어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굳이 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여기 안쪽에 2번마 하이폴리는 김효정 기수 타고 있거든요. 근데 김효정 기수는 의도적으로 뭐 따라가는 전개를 잘하는 기수이잖아요. 근데 6번마 히어로 초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부터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던 마필인데 496kg 지난번에 체중을 좀 더 빼면서 계속적으로 체중을 빼면서 한결 몸이 좀 가벼웠다고 판단됩니다. 약간 보조주로에서도 조교했고 국내선 4등급 런던 빅토리라는 마필들하고도 병합조교도 했고요. 김태훈 기수는 따라가는 기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서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에 버틸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교보다는 제가 봐서는 실전 그리고 직전 경적 김태훈 기수가 기승하면서부터 농땡이 기질을 잡고 나오는 6번마 히어로 초이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7번마 파사킹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환, 송수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머스키데이, 삭산 스피드 이 두 마필이 인기마였죠. 그때 배당이 2.3배였는데 완전히 최근 완전 최저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마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 레이스는 그 레이스보다 직전 경주는 중상급의 레이스라면 이번에는 중하급 정도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편성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7번마 파사킹이 어떠한 종기 속에서도 1등을 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송재철 기수에서 이동화 기수도 교체를 했고요. 이동화 기수도 역시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거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농땡이 기술을 잘 잡는 기수이기 때문에 7번마 파사킹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마필은 뭐냐면 외곽의 10번마 레이디블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마이너스 3.5km 감량 이점도 있습니다. 감량점도 있고 이제 김성현 기수가 타고 있는데 약간의 이마필도 농땡이 기질이 있지만 직전 경주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쪽에만 로얄 베스트가 스타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외곽에 10번만 레이디블루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데 이 레이스 보시면 알겠지만 1번만 로얄 베스트는 제가 최근 두 번의 경우에서 다 한번 놓고 해봤던 마필입니다. 제가 두 번 다 놓고 했어요. 두 번 다. 선행을 가면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장거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난번에 1200m 주 해보고 근데 말이 중속이 부족해. 중속이 부족해서 얘가 10번만 레이디블루가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은 중속에서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1번만 로얄베스트는 최근 두 번의 경기 모두 다 중속이 부족해서 거기서 깨진 거예요. 선행을 가겠지만 외곽에 10번만 레이디블루가 51km입니다. 51km. 그만큼 많이 부담량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골이 나고 1코너 중반까지 끌고 가는 힘을 보여줬어요. 편성 자체는 지난번에 약했지만은 중속에서 끌고 가면서 골이 나고 1코너 중반까지 끌고 갔다는 거는 힘이 남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1등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10번마 레이디블루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7번마 파사킹을 놓고 외곽에 10번마 레이디블루 여기다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뭐 9번만 마이티 로보 400km가 칸 넘은 마필이죠. 396km 지난번에 또 빠졌습니다. 11km가 빠지고도 396km를 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진짜 뭐 제가 예전에 기승했던 마필 중에 뭐 드림 판타지라는 마필이 있거든요. 그 마필이 뭐 400km가 그냥 칸 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이 진짜 엄청나게 잘 뛰었어요. 선행감 엄청 잘 뛰었는데 추입도 요건 마이티 로브는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 안말 경주 편성 일단 기본기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기는 있어요. 그래도 외곽 게이트 포지션 뭔가 약간 찝찝해. 이거 연타로 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지난번에 안말 경주 편성인데 뭐 자기 걸음만 띄워주면 될 거라 판단되고 5번마 라운드 엠퍼드 이마필도 지난번에 터보 차지 이마필하고 같이 뛰었죠. 이렇게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도 뭐 기본적으로 지난번 1등하고 3등을 왔는데 선행식으로 일단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은 7번이고 그 옆에 5번마 라운드 엠퍼드가 일단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7번마 터보 차저 역시 13초 7 지난번에 진짜 엄청나게 선행을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뭐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붙이면서 선행을 장악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13초 7을 가지고는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못 간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3번마 송암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데뷔 전부터 계속적으로 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들의 단점이 뭐냐? 거리를 1200m로 줄여서 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옥성 기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6번의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이제 성적이 조금 변화를 보이려고 그러는지 최근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도 그렇게 막 온사이드하게 선행 의지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냥 막 진짜 김옥성 기수가 선행을 장악했을 때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초반부터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서 선행을 갑니다. 근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의외로 막 간을 본다는 느낌? 간을 보는 느낌에서 선행을 지난번에 장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구력이 부족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안쪽에 3번 게이트를 포지션을 잡고 있죠. 다른 마필이 7번만 터보 차저하고 외곽에 있는 마필 없어요. 6번만 IM 이런 마필들이 없어요. 11번만 학산 챔프 이런 마필. 근데 학산 챔프는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고. 자, 그렇다면 3번만 송암 스카이가 이번에는 안쪽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가가지고 선행을 장악할 수 있죠. 오랜만에 편안하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는 거죠. 거리도 1200m 줄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3번 송암 스카이가 스포 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조교를 하면 스포 조교 2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강한 쪽을 했다는 거는 말이 다리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리 상태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못하면서 강한 쪽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오랜만에 종교의 강도 올리면서 강한 쪽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앞선에서 버틸 수 있다. 김옥성 기수가 최근 말머리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타주고 있습니다. 성적이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승료 각과는 먹고 살지 못해요. 그렇다면 3번 성남 스카이 이번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주로 파악하고 기수의 컨디션 파악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달콩이 일단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기수가 누구로 이제 변경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안테나를 안 넣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마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주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서울 경마장에 이제 수영 조교를 이제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다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영 조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달콩을 현장에다 제가 이제 잘라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조교가 없다. 뭐 별거 뭐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콜긴 이 마필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요. 2번마 나비드. 이 마필도 뭐 괜찮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1월 18일 경주 때는 1400m 경주에서 발주대 진입하면서 김태희 기수가 채찍을 때려가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들어갔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승부가 딱 걸렸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2월 15일 1700m 경주에서는 중간 정도 쳐도하면서 아예 뭐 따라가는 경기를 하더라고요. 전 구간 4코너까지 김태희 기수가 지난번에는 움직여 본 적이 없던 마필입니다. 조금 더 따라 붙어야 될까? 조금 더 뭐 빨리 무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없이 4코너까지 아예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냥 그 컨디션, 그 걸음걸이만 보여주면 라스트 딱 걸음만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아예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7번마 히어로짱도 얘는 더 불안한 마필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도. 이 마필도 뭐 장거리 경주는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뭐 타임적인 측면을 보시면 1분 50초를 뛰었는데 주로도 뭐 그렇게 가벼운 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주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복귀 내용에 장거리 경주만 뛰어라. 장거리 경주 뛰면은 무조건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했던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에 딱 걸음걸이를 보강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닙니다. 느린 레이스입니다. 느린 레이스에서 한타의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기수도 강단 기수가 필요해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이제 연타로 6경주하고 7경주하고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번마 이스트 웨스트는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약간 얘는 뭐 모래를 좀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고 모래에 좀 적응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최근 뭐 워낙 3등급 경주에서 예전에 뭐 유너스 형한테 코차를 줬는데 그때까지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그 빠른 면에서 모래를 피하지 못하니까 좀 무너졌던 마필이고요. 이번마 MD 베스트는 조한별 기수가 이번에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사탕소녀도 지난번에 스타트 때 빠른 흐름에서 후미권에서 엄청나게 푸시하면서 푸르칸 기수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이런 인기 마필들 3번, 1번, 2번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그렇게 뭐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경기 노리는 마필 한 2마리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번마 드림하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뒷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스타트를 실패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쫓아가기에 바빴고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도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머리에 민감한 부분도 약간 있는 마필인데 예전에 이 마필이 10월 13일로 보시면 알겠지만 1400m에서 선행으로 전개하면서 1분 26초 때까지 뗐던 마필입니다. 최근 제가 봐서는 1800m 지난번에 첫 경주 경험이라 보니까 거기에서 뭐 한타를 쓰지 못했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외곽계에 있는 마필 11번 매직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봐야 됩니다. 매직 포션도 지난번에 장출 기수가 걸음거리를 딱 확인했던 마필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인데 1분 58초를 뛰었어요. 근데 여기에 부담량이 52kg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이용호 기수. 빠른 말이 없습니다. 얘도 앞선에서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고 걸음거리를 유지했던 그 차분하게 전개했을 때 그 느낌 그대로만 일단 타주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능력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 골든 아너도 되겠습니다. 이 마필까지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봐서는 인기 마필들 여러분들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6번 골든 아너도 지금 1800m에서 계속 꾸준하게 뛰어주었는데 부담량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일단 부담량이 내려왔고 편성도 지난번에 엄청나게 클럽D, 스마트캣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강한 상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교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았던 만큼 마지막 취임력을 보일 수 있는 골든 아너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골든 아너, 10번 드림 아너, 10번 매직 포션 이 3두의 마필 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티킹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다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최영군 조교사도 지난번에 뛰어보고 고름이 남았다. 힘이 남아 돌아서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기수는 뭐 코치 기수인데 솔직히 말해서 시티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편성 자체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지난번에 뭐 강나루 이런 마필들이 좀 약간 강한 상대들이거든요. 그 마필들한테 지금 졌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1번마 시티킹이 너무 쉽게 선행을 가요. 그냥 지난번에는 약간 초반에 이 코너 돌 때까지 2코너 부분이라 그랬겠죠. 1600m니까 2코너 부분이라 그럴게요. 2코너 부분 이렇게 돌 때까지 약간의 이제 경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힘 소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과 시트킹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한 3번 정도만 추진하면은 그냥 선행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만큼 1번 57의 부담량이지만 너무 편성이 약하다. 1번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라파이트가 되겠습니다. 편성이 약한 경주 편성인 만큼 느린 레이스의 편성입니다.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최근 1400m, 1700m 아예 무너지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언제든지 떼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마필 라파이트도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그렇게 세게 하진 않았습니다. 보조주류에서 컨디션을 맞춰가면서 조교를 하고 나가고 있고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라파이트가 이번 경주 모자라도 한 4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난번에 때려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온다. 지난번에 라파이트를 너무 김철우 교수가 초반부터 잡고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던 만큼 한번 라파이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마필들이 있는 경주지만 그렇다고 또 그런 마필들이 아닙니다. 5번마 바로 다 나은 기본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능력 자체가 월등한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걸음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앞말입니다.
앞말이 지금 1600m를 첫 도전이에요. 1300m 경주까지 뛰어봤지만 지금 1600m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3번마 캡틴 타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뭐 기본으로 선행으로 전개를 가능하겠지만 4번마 태평 레전드도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 10번마 우아센도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여러도 추천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 복병권에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3번마 캡틴 타임 5번마 바로 다 나은 이 마필이 아닌 확실하게 변화가 왔고 확실하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어요. 캡틴 타임 바로 나는 이런 마필들 둘 다 앞말들입니다. 앞말들은 초반에 종속에서 말이 들이대버리잖아요. 그런 말 했을 때 없어요. 거리가 1200m에서는 그냥 앞선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두를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영웅부활 첫찌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부담량이 58kg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58이면은 뭐 기수의 모자나 헬멧이나 보호조끼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59kg를 짊어지고 뛰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외곽이 11번 블랙 초콜릿도 일단 좋은 마필이죠. 이 마필도 부담량 3.5kg가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5선에서 전구간 추진하면서 전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자리 선정하는 게 약간 문제가 돼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복병 마필은 7번마 장상스포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다른 말이 안쪽에 3번마 업타운 위즈, 외곽에 10번마 차돌 다이아 이 두 마필이 없습니다. 근데 차돌 다이아도 외곽 게이트에서 이제 무리하게 선두권에 붙어야 되는 마필이고, 자 그렇다면 7번마 장상스포의 기수는 마이약이 있습니다. 얘도 스타트가 뒤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이 주행 재검을 받고 실격을 재검 받던 마필입니다. 11번 게이트에서 이제 모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완전히 뭐 바보가 되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마이아 기수가 기승했다는 거는 이건 선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준철 조교사가 마이아 기수를 최근 들어서 처음 기등시켰거든요. 여기서 성운행 안 갈 이유가 없어요. 7번마 장상스포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3월 13일 날 마이아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고 하나 오는데 이 장상스포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이아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펜스트웨이에 대놓고 고삐를 당겨가지고 다리 바꿈을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다리 바꿈을 했습니다. 장상스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실전보다는 주행검사 때 다리 바꿈을 했다는 거는 기수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주행검사 때 이렇게 가다가 그냥 주행검사 합격하는 것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마이어 기수가 벌써 라스트 딱 직선에 들어와가지고 한 50m, 70m 정도 가고 나서 오른쪽 고삐를 당겨가지고 다리 바꿈을 딱 시키더라고요. 근데 말이 이걸 한 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산스포하고 마이아 기수가 제가 봐서는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뭐 큰 능력 마필들도 없고 뭐 인기 마필들은 자기 걸음 정도만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m 적정거리 예전에 1분 12초 때까지 기본적으로 뛰었던 기록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불량주로에서. 그럼 정상적으로 했다면 한 14초 때까지는 뛰어줄 수 있는데 14초면 여기서는 거의 뭐 입상권 한 잔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장산스포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전반부 경주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경주들이 있겠고요. 한 4경주, 5경주부터 이때부터 한번 제가 좀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건강이 최고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추천 경주만큼은 제가 제대로 또 이번 주는 조금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복병말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홍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정말 칭찬을 듣고 싶은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